어찌되었건 흔히 말하는 미국식 영어 발음이 잘 형성되어 있으나 필리핀에 가니 영어의 유창성은 늘어가는 대신 발음은 필리핀 영어화 되었죠. 불안감이 몰려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1학년만 15년 115쌤 지상입니다. 제가 유치원에 부모 특강을 나가서 만나 뵙는 많은 부모님들이 영어 교육의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영어 교육에 대한 걱정과 고민은 현 대한민국 교육 환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일 거예요. 특히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거의 4년 전액 장학금에 달하는 금액을 받고 미국 대학에 입학한 아들을 두었기에 더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해서 효과적인 영어 교육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흔히들 언어학습의 결정적 시기라고 보는 12세 이전에 외국어를 학습해야 효과가 있다고 하죠. 이 말의 영향 때문인지 영어 교육을 시작하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요. 언어학습에 효과가 있는 결정적 시기가 있는 것은 맞지만 이 말이 빨리만 시작하면 다 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면서 잘못된 적용으로 인한 문제점은 간과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영어를 학습한다는 것은 외국어로서 영어를 학습하는 환경을 의미하죠. 즉, 태어나면서부터 사용하는 모국어가 따로 있고 그 외의 언어로서 외국어를 학습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모국어가 능숙하게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어를 학습할 경우 아이들이 두 언어를 혼동하거나 두 언어 모두 제대로 습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에요. 즉, 한국어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는 상황이 되고 이는 언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모국어를 잘해야 외국어도 잘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모국어에서 사용하는 문법 규칙이나 어휘를 알고 있으므로 이를 영어에 적용하거나 비교하기가 수월해요. 즉, 언어의 체계가 잡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한국어의 체계에서 영어로만 스위치하면 된다는 거예요.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영어를 학습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두 번째는 인지 발달이에요. 모국어를 잘 습득한 어린이는 이미 언어를 인지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영어를 학습할 때 새로운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자신감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에요. 영어도 결국은 언어이고 언어를 잘 사용한다는 것은 언어를 활용하여 의사소통을 잘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모국어를 잘 습득한 어린이는 이미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하는 것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이는 영어 학습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하는 데 더욱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흔히 한국어의 의미를 알고 있는 것과 활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능력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예를 들자면 기쁘다라는 단어의 뜻을 아는 것과 기쁘다라는 의미를 인지하고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능력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실제로 교실에서 보다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 중에 한글을 읽을 수 있고 뜻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실생활에서 사용해야 하는지 몰라서 친구들과의 의사소통에서 문제를 겪는 친구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되거든요. 특히나 감정 표현 및 감정 다루기와 관련된 부분은 활용과 연습을 통해서 습득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사용량에 따라서 능력이 키워지는 부분이에요. 만일 어렸을 때부터 영어 교육 환경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경우라면 특히 부모님께서 한국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하는 기회를 부수적으로 더 많이 만들어주시고 이야기 나누면서 활용 능력을 키워주셔야 한다는 얘기를 꼭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습이나 교우 관계에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아이들의 모국어가 완성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개인적인 차이와 언어적 환경에 따라 다양할 수는 있지만 대략 5세에서 7세에 모국어가 완성된다고 하죠. 이 시기의 아이들은 언어적인 개념과 구문에 대한 이해력이 향상되고 어휘력과 문법적인 능력도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모국어를 더욱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도록 돕게 되죠. 우리가 왜 미운 7세라고 하겠어요? 7세 아이와 언어적으로 논쟁해보세요.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으로 본다면 효과적인 영어 학습의 시기는 언제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찾아진 것 같죠? 모국어 사용이 자리 잡은 7세 이후가 적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영어 교육을 빨리 시작해야 된다고 할까요? 영어 교육을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집착하게 만드는 두 번째 이유는 발음인데요. 제가 재미있는 일화를 들려드릴게요.
제 아들은 6학년 2학기 때 필리핀으로 유학을 갔어요. 자기를 외국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시작된 유학 생활인데 사실 저는 방학 기간에 어학 캠프를 경험해 보면은 그 생각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오려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아뿔싸. 그건 저의 생각이고 엄마 아빠와 헤어지는 건 슬프지만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는 여기 있는 게 낫겠다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시작된 유학 생활이었어요. 어렸을 때 튼튼 영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어를 듣기와 말하기만으로 접했었고 단어를 외우거나 쓰게 하는 학습 위주의 방법은 쓰지는 않았던 터라 그때까지만 해도 영어를 교과목이나 학습으로 생각하지 않고 즐기는 상황이었어요. 말 그대로 말하고 듣기는 되었으나 읽고 쓰는 능력은 많이 부족한 상태였어요. 어찌되었건 흔히 말하는 미국식 영어 발음이 잘 형성되어 있으나 필리핀에 가니 영어의 유창성은 늘어가는 대신 발음은 필리핀 영어화 되었죠. 불안감이 몰려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크게 개념치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 또한 영어에 관심이 있어서 미국으로 어학연수 다녀오고 태솔 교육도 이수하면서 나름 영어에 대한 경험과 이론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죠. 어찌되었던 필리핀에서 1년 생활을 마친 후에 말레이시아 국제학교에서 2년을 보냈는데 그때는 또 말레이시아 영어 발음으로 변하더군요. 그리고 그곳에서 친하게 된 친구는 인도 친구였는데 그때 아들이 자신이 개발한 장기라고 보여준 것이 인도 영어, 아랍 영어, 말레이시아 영어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을 보여줬는데 정말 녹음해 놓지 못한 게 한이 될 정도로 얼마나 묘사를 잘하는지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상태로 미국으로 고등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가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또 미국식 발음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발음은 언어 인식 및 학습 능력이 확장되는 12세 이전에 학습의 효과가 가장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의사소통 능력으로 본다 그러면 발음보다도 유창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발음은 12세가 지나서도 교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아들의 예가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성인 학습자였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도 어학연수를 통해서 저의 발음은 엄청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니 좋은 발음을 위해 무조건 일찍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시기에 정말 중요하게 형성시켜야 할 부분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꼭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세 번째는 영어 학습 방법에 대한 부분인데요. 첫째도 둘째도 어린이 학습자에게는 흥미있는 학습법으로 듣기와 말하기부터 학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듣기와 말하기 중심이 아닌 문법 번역식으로 영어를 접한 우리 부모님 세대의 경우 독해는 너무나 잘하지만 말하기와 듣기가 얼마나 어려운 부분이 되어버렸는지 부모님 자신이 더 뼈저리게 느끼실 거라고 봐요. 말하기와 듣기를 먼저 학습하는 것을 추천하는 이유는 언어 학습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언어 인식과 언어 생산의 차이 때문인데요. 언어 인식, 즉 듣기와 말하기가 먼저 이루어지면 이후에 언어 생산, 읽기, 쓰기 능력도 쉽게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은 활동적인 학습을 할 때 효과가 높아지므로 노래, 게임, 퀴즈, 애니메이션 활용 등 신체 활동이 함께하는 학습 방법을 택하는 것이 흥미를 잃지 않고 영어를 학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렇게 학습을 하며 성장하면 그 이후 자연스럽게 정적 활동인 읽기와 쓰기의 비중이 높은 학습법으로 넘어가게 돼요. 1학년 아이들은 열심히 몸을 움직이며 따라하는 활동을 6학년 아이들이 선호하지는 않아요. 연령에 따라 학습법이 달라져야 하고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영어를 처음 접하는 아이들에게는 첫째도 둘째도 영어가 재미있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와 동시에 꼭 형성해 나가야 하는 것은 독서를 통한 영어 읽기 능력의 향상이에요. 인위적 단어 외우기가 아닌 독서를 통한 어휘의 습득과 읽기 능력의 신장을 지속시켜 주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를 통해서 인지 능력 및 사고 체계를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아들이 작년 토플 시험 라이팅 영역에서 30점 만점을 받았는데요. 이는 단순히 유학 생활을 해서 영어를 오래 접했다고 저절로 얻어지는 부분은 아니에요. 원어민 토플 시험을 본다고 라이팅에서 만점이 당연히 나오는 게 아닌 이유는 글쓰기는 종합적 사고 능력을 요하는 고등정신 기능이기 때문이죠. 결국 생각하는 힘, 즉 사고력이 없으면 아무리 영어 단어를 많이 알고 문법을 안다고 해서 글을 잘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독서를 통한 읽기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읽기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면
한국어로 일기를 쓰듯 영어로 짧은 글을 쓰는 연습을 하는 게 진정한 영어 실력 향상에 무척 중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종합해보자면 한국어, 즉 모국어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과 원론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단기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으로 아이를 지치지 않게 하면서 흥미를 가지고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영어 교육 방법을 선택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어 교육 또는 유학 생활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댓글 또는 블로그 인스타 115쌤으로 문의 주시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님이 행복한 교육 세상을 꿈꾸며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